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또 색다른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형은 아주 멋있는 이런 탤런트 못지않는 그런 미모를 가지고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찌 오셨소? 라고 했더니 선생님한테 뭘 좀 여쭤보려고 했대요. 그럼 엿도 갖고 온 게 없으면서 뭘 여�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아해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엿준다며. 그러면 엿을 갖고 왔어야지. 엿도 뭐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엿을 준다는 거야. 그랬더니 잠시 멍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차 한잔하고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제가 등가죽이 아파서 그런데 미모는 멋있는데 용어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가죽이랍니다. 아픈 거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죠. 등가죽이 아프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여기저기 뭐 용화대는 다 다는데 다 다녀봐도 모른다고 하고, 병원에 가서 봐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눈을 같이 보면서 체질도 점검해주고 그러죠. 눈을 보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피로하지 않소? 그랬더니 피로감 몰려와서 죽겠답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매일매일 못할 거예요. 네, 설거지 일주일에 한 번 한답니다. 얼굴은 안 부었어. 얼굴 부어서 죽겠습니다. 몸무게는 안 들고 있어. 몸무게도 늡니다. 종아리도 아플 거예요. 발에 각질도 있을 거예요. 특히 시력은 더 떨어졌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신 경화증, 어깨 쭉지로부터 등가죽이 전부 다 아플 거예요. 네, 그렇답니다. 등짝이 아파서 제대로 눕지를 못한대. 눕지를 못하니까 그냥 소파에 잠깐 이렇게 오그리고서 한 2시간 자는 게 하루 그냥 잠을 다 자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낮에 그냥 멍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멍하니까 커피를 또 한잔 하게 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달콤한 음식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맛을 자꾸만 먹다 보니까 식욕을 잃는 거예요. 식욕이 없다는 거예요. 단 것만 먹고 과자, 콜라, 아이스크림, 그리고 특이한 것은 당신은 물을 먹지 않을 거예요. 물을 하루에 한 컵, 길어야 많아야 한두 컵이라. 그리고 당신은 특이한 게 발이 열이 나기 때문에 실제는 열이 안 납니다. 발이 차갑습니다. 근데 열이 나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그래서 발을 찬 곳에 내놓거나 찬 곳으로 내놓고 이렇게 외부로 내놓고 잠을 잘 거예요. 그렇다면 또 특이한 현상은 이마에 땀이 흐를 겁니다. 더 희한한 것은 누웠다 일어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4차원의 세계를 맛보듯이 아찔하게 무엇인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현기증을 느낄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그렇답니다.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선생이지. 이거 고칠 수 있나요? 글쎄요. 선생님은 이 원인을 아시니 이거 고칠 수 있는 것 같네. 아니요. 병은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당신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뭐 병원에서 얘기했듯이 무슨 심장질환, 심부전, 그죠? 계단 오르기가 숨차고 또 뭐 자다가 숨이 막혀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나 뭐 발목 등 하지 부종 이런 것하고 또 다른 거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런 것들은 심혈관 질환 중에 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소혈관 질환이에요. 즉 모세혈관의 혈전, 이런 어혈, 노폐물이 많이 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세혈관이 우리 몸에 어디에 많으냐? 여기 뇌, 눈,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이 췌장, 신장 이런 곳에 많아요.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벌써 심장이 힘들으면 이마에 땀이 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뇌 기능도 떨어져 있고 신장 기능 역시 떨어져 있고 췌장 기능 역시 소화효소 분비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식욕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복합적인 모세혈관 질환을 갖다가 특별하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으니 그냥 두고 봅시다. 근데 본인은 죽을 지경이에요. 아찔한 것도 갑자기 아찔해진 건데 그걸 갖고 어떻게 병원에서 찾냐? 못 찾아요. 본인은 죽을 지경이고 병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상태의 여인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3년 내지 5년 정도가 그냥 내버려 둔다면 중풍이 오거나 뇌경색이 옵니다. 중풍이 오기 시작하는 전조 증상으로서는 코가 이렇게 좌측으로 휩니다. 그리고 혀를 해보면 이 혀가 혀끝이 뾰족하거나 한쪽으로 휩니다. 혀가 왼쪽으로 휘었다면 오른쪽으로 풍이 들고 혀가 오른쪽으로 휘었다면 왼쪽으로 풍이 듭니다. 혀가 휜 반대쪽으로 풍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고치는 방법은 일단 피를 맑게 해야죠. 피를 맑아서 노폐물을 최소화하고 혈액순환을 빠르게 돌리는 겁니다. 그게 이러한 증상에 맞는 체질생식이에요. 체질생식을 먹어서 피를 빠르게 혈액순환, 맑은 피를 생산하고 혈액을 빨리 돌리는 그 작업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생식을 먹고 이런 체질생식을 먹고 혈액순환이 빨라지면 우리 몸은 노폐물 찌꺼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폐물 찌꺼기는 수성인 것은 대소변으로 나가고 유성이나 휘발성인 것은 이 코호흡이나 피부호흡으로 나갑니다. 사람 이상 노폐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찌꺼기는 있습니다. 그 찌꺼기 이렇게 대소변으로 나가고 코호흡으로 나가는 것 이외에 남는 것 그것은 나이 정도의 cc라고 보면 됩니다. 50세면 50cc 정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평균. 그것을 부항사혈로 뽑아내자는 겁니다. 부항사혈로 뽑아내면 혈액순환이 아주 활발해져서 이런 면역력도 보강이 되고 일단 혈액순환이 되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러한 증상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항사혈을 한 서너 번만 해도 이런 사연들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고쳐진 줄 알고 있어요. 아니죠.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 몸 안에 있던 노폐물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서 약 8개월이나 1년 뒤에는 정상적인 이런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는데 그냥 서너 번 하면 뭐 다 된 줄, 다 고쳐진 줄 알고 왜 특별한 상황이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서서히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방치합니다. 그랬다가 3년 뒤에 뇌경색이 왔습니다. 뭐 중풍이 왔습니다. 이게 전조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도 있지만 또 요거 못지않게 위험한 거 숨차죠.
뭐 맥박이 뭐 100회가 넘어요. 보통은 60박 정도 돼야 되는데 100번 또는 뭐 110번, 107번 이렇게 되고, 또 혈압도 140에서 85 정도 뭐 조금 높습니다. 이런 부정맥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요. 결국은 다 이런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체질에 맞는 이런 혈관 질환에 관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체질 생식 1:1 맞춤식이죠. 이게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노폐물이 생겼다면 뽑아내자 이거지. 그게 부항사혈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은 발이 따뜻하지 않고는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하는 족욕이나 반신욕이나 발관리나 청침배기나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음식만 갖고 안 된다 그러죠. 체질생식을 먹고 부항사혈을 뜨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발관리라고 족욕을 하고 반신욕을 하고 뭐든 발을 따뜻하게 해서 동양의학의 기본 건강 원칙이죠. 두한족약, 발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세 가지를 병행할 때 이러한 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뭐 아스피린 먹고 여기 뭐 얼마 전에도 뭐 신문에 났는데 가끔 가다 보면 뭐 오메가3가 무슨 만병통치약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이에요. 그것이 체질에 맞는 이런 생식을 먹어서 피를 맑게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쁜 노폐물 찌꺼기, 혈액순환 장애가 되는 이런 필요물질인 젖산, 뭐 노폐물 이런 것들을 혈전이라고 하죠. 이런 걸 뽑아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냥 뽑아내죠. 그게 부항사예요. 그 다음에 항상 발을 따뜻하게 해서 이런 순환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줘요.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는 어떤 병도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또 어렵고. 그래서 저한테 오셨던 이 멋있는 여인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엉망해. 본인이 이제 인식하고 갔습니다. 저 생식 주세요. 그러시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부항사혈을 이렇게 하고, 또 스스로 발도 열심히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발 관리도 하고, 지금은 좋아졌죠. 살판 나죠. 저한테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뭘 갖고 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난 잘 먹지도 않아요.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2박스 갖고 왔어요. 선생님 드린다. 갖고 온 선물을 또 어떻게,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땡큐. 이렇듯이 지금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또 물론 아까도 얘기할 때 종아리도 아픕니다. 그런 증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체질 생식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부항사혈에서 찌꺼기를 뽑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만 나중에 중풍이나 뇌경색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노력하면 되니까. 그래서 서서히 이런 것들을 치유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겉은 멀쩡하다고 해서 멋있는 사람 아니다. 속이 건강해야 건강한 멋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소혈관 질환에 대한 얘기와 치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꼭 중풍을 맞거나 뇌경색이 온 다음에 고치려 하지 말고 미리 예방하세요. 예방하는 게 최선의 치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